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5장의 5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SN2 반응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니까 복습 잘 해두셔야 되고, 자, 이번 시간도 SN2 반응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번 시간은 좀 응용적인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조금 난이도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게끔 문제를 출제하고 싶을 때 내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SN2 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여기 부분은 이야기가 조금 더 용이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SN2 반응인데 이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분자 간에 일어나는 형태가 있고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형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알코올의 반응을 조금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 Na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난 시간에 친액체 성격을 설명을 드릴 때, 소듐 메톡사이드라고 하는 성격이거든요. 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강한 친액체 성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염기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친액체, 강염기 성격이에요. 자, 강친액체로 쓰인다는 얘기는 이게 OME, 오메톡사이드의 마이너스거든요. 얘가 친액체인 거야. 그럼 여기 물질 중에서 친전자성 성격이 제일 큰 원자가 어디죠? 여기겠지. 그러니까 요게 여기로 공격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요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자, 그쵸? 일단 요거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친액체와 전형적인 친전자체 간의 반응이니까 오케이,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저 소듐 메톡사이드라고 하는 게 염기로 쓰일 수 있거든, 염기. 자, 그러면 구조상 여기 아이오다이드고, 자, 그러면 OCH3기. 얘가 만약에 염기로 쓰이고 싶다. 그러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산 역할을 해야 되겠지. 산염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화학종 중에서 산성의 성격이 제일 큰 원자는 뭐냐면 이거예요. 산성 수소원자거든. 그래서 요게 여기로 공격하고 이렇게 변화를 시켜줄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로부터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가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O-메틸기인데 여기는 O-알킬기. 그래서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요게 친액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자쌍을 가지고 얘를 공격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를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설명드렸던 거, 이거는 왼쪽에 친전자체 물질과 또 다른 친액체 물질 간의 반응이죠. 분자 간에 일어나는 반응이지, 분자 간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터몰리큘러 리액션, 분자 간에 일어나는 반응, 인터몰리큘러 리액션. 요거를 통해서는 요 왼쪽 변에 해당하는 화합물이 만들어지고요. 산염기 반응이 인터몰리큘러 반응으로 일어났어요. 그 반응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면은 한 분자 내의 친액체 성격과 친전자체 성격이 모두 다 동시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한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치환 반응이잖아. 그렇죠? 이것도 SN2 반응이거든요. 한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SN2 반응. 얘를 인트라몰리큘러, 한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인트라몰리큘러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탄소는 총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탄소 원자에 산소가 포함되는 고리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조절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죠. 조절이 될 수 있느냐? 뭐 이제 반응 조건에 따라서는 약간의 조절은 가능할 수 있어요. 자,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유리하게 하는 조건. 앞쪽에 보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얘도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여기가 O-의 알콕사이드 형태가 만들어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 알콕사이드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일어나는 이제 그 반응을 보는 거죠. 첫 번째, 농도가 조절이 되면은 분자내 반응이 유리하게 되는데, 반응 농도가 묽을수록 분자내 반응이 유리해요. 반응 농도가 묽을수록. 자, 쉽게 말하면 이게 잘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거든. 얘가 얘를 공격하지 않게끔. 그러면 반응 농도가 지나면 반응 용매의 양에 비해서 반응 물질이 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농도가 지나다는 거는. 그러면 저 물질들끼리 충돌하기가 용이해지는 거예요. 가깝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니까. 저게 많으니까. 근데 굉장히 희석이 되게끔 만들게 되면은 저 물질들 간의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지죠.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굉장히 희석을 시키면. 그래서 농도가 묽을수록, 많이 희석이 될수록 분자내 반응이 유리합니다. 근데 한 분자내에서 일어나는 거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가 다른 물질과 손을 잡는 게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그러면 좁은 공간 안에 물질이 많이 빡빡하게 존재하면 내가 다른 물질을 잡기가 유리하겠죠. 나랑 다른 물질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테니까. 근데 굉장히 넓은 공간에 그러니까 반응 물질이 적어. 그러면 내가 반응 물질의 손을 잡으려면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되게 멀리 있으니까. 근데 내 몸 안에서 내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그냥 내 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도에 상관이 없는 거라고. 농도가 지나던 묽든 간에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똑같은 속도로 진행이 되는 건데, 내가 다른 물질을 잡는 것과 그거는 이제 농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죠. 농도가 지나면 내가 바로 잡을 수 있고, 내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농도가 흐리고, 즉, 다일루션이 많이 되어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내가 내 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빠른 거죠. 그 속도가. 자, 그래서 그런 개념 이해해 주시고, 자, 고리 크기가 조절이 되면은 이제 속도가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반응을 통해서 5원한 및 6원한 고리를 형성하는 반응의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나 반응 속도로만 보면 5원한이 제일 빠르고요. 6원한 같은 경우는 제일 안정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안정한 형태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분자내 반응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개념적으로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입체적인 크기가 큰 염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친액체로 쓰이기가 어려운 거잖아. 친액체로 쓰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염기로 쓰일 가능성이 큰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O-에 뭐 이런 거. 요거는 포타슘 여기에 K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포타슘 T 부톡사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는 어떤 성격이냐면 약친액체고요. 강염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쪽에 산소 원자의 비공유소 발생의 반응성이 이 메톡사이드에 비해서 낮냐? 저 비공유소 발생의 반응성 자체가 작으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 산소 원자의 메톡사이드, 여기 산소 원자의 비공유소 발생의 반응성과 여기 산소 원자의 비공유소 발생 자체의 반응성은 다 커요. 그런데 얘는 뭐가 커? 입체적인 크기가 커. 그럼 얘가 친액체로 작용하기가 어려운 거야. 약한 친액체인 이유가 비공유소 발생의 반응성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친전자성 원자를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여기로 공격하는 것보다 여기로 공격할 가능성이 큰 거지. 왜? 이거는 염기 성격이거든. 염기 성격은 뭐야? 강염기거든. 말단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를 공격하는 거는 이 크기에 상관이 없거든요. 크게. 자, 그렇게 이제 입체적인 크기가 큰 염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친액체로서의 성격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염기로 쓰이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차지가 생성되니까 분자내 반응, 즉 고리 형태를 만드는 반응이 좀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요거죠. 사슬 형태의 할로젠 알킬과 고리 형태의 할로젠 알킬, 그거와 이제 반응 속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사슬형, 고리형, 할로젠 알킬의 반응 속도 비교. 반응 속도는 얘가 빨라요. 결론가를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소듐 아이오다이드, I-라고 하는 친액체와 반응을 한다라고 보세요. I-, 얘 강친액체거든. 그래서 반응 잘 일어나요. I-가 공격을 하면서 저 브로마이드가 아이오다이드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뭐 핑켈스테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까지는 알아두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I-가 친액체로 쓰일 때 반응 속도는 사슬형이 더 빠르다.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 그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문제로 나옵니다. 자, 사슬형의 경우가 반응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자, 두 화합물의 반응 속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이 상태 에너지 크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 사슬형의 경우가 전이 상태 에너지가 높다, 낮다? 낮다. 전이 상태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거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러면 사슬형의 경우가 왜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은지, 즉 전이 상태 에너지가 더 낮은지, 그거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자, 전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전이 상태. 뭐야? 전이 상태 에너지잖아. 그럼 전이 상태의 구조적인 분석을 먼저 해보자고. 자, 제가 앞쪽에 SN2 반응에서 전이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SN2 반응의 전이 상태는 펜타발란트, 순간적인 오가, 탄소 5개가, 탄소 원자가 이제 5개의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질에서 이탈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결합이 평면 삼각형 형태를 띠게 되죠. 결합각도 120도를 가지고. 자, 고리 형태 기질의 경우에는 사슬형과 다르게 120도의 결합각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고리 형태니까. 그쵸? 이로 인해서 결합각 스트레인이 추가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I- 지금 브로마이드가 결합되는 탄소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이오다이드와 여기 탄소 원자 사이 아래쪽의 결합은 지금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결합이고, 탄소 원자와 브로마이드 사이의 결합은 끊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야. 얘들은 실제 끊어지고 결합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이게 흡사, 앞쪽에 본 것처럼 이게 피오비탈 형태인 거예요. 이렇게 피오비탈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합의 끊어짐과 형성에 관여되지 않는 나머지 3개의 결합 있죠. 이게 펜타발란트니까 여기 전이 상태예요. 다 전이 상태 구조예요. 이거는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하면서 평면 삼각형 배양. 지금 탄소와 수소는 이렇게 칠판과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는 거고, 이쪽은 앞으로 튀어나온 거, 이쪽은 뒤로 들어간 거, 이렇게. 근데 평면에 존재하는 상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가 평면 삼각형 배양이니까 여기, 여기, 여기. 지금 각도가 조금 틀어져서 보이긴 하는데 이거 몇 도라는 거죠? 여기 몇 도? 120도. 평면 삼각형이잖아. 얘 몇 도? 120도? 얘도 120도. 120도의 결합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딱 평면에 존재하고 있어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이 결합들은. 그런데 고리 형태는 삼원한 고리 형태잖아. 이거 몇 도여야 돼, 이론적으로. 원래 몇 도여야 되는데. 직접 비교할 거는 이거를 비교하면 되니까 여기는 필요 없겠다. 그쵸? 여기는 필요 없고, 여기 피오비탈인 것도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직접 비교할 결합은 요거겠네. 여기 결합과 여기 결합.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보지 않지만 이거 이론적으로 120도예요. 그쵸? 평면 삼각형이니까. 얘는 이론적으로 몇 도가 돼야 돼? 60도가 돼야 돼. 맞잖아요. 그쵸? 고리 형태로 삼원안이잖아. 그러면은 삼각형의 내각이 몇 도인데? 60도잖아. 60도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20도의 결합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도 에너지가 높아요. 펜타발란트 형태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120도가 60도로 지금 줄어들었잖아. 뭐가 존재해? 결합각 스트레인이 존재한다고. 결합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고리형 전이 상태의 에너지가. 저 고리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거, 결합각 스트레인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고리 스트레인이 추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이 상태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변리사 시험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사이클로프로페인의 전이 상태 에너지가 더 높아서 반응 속도가 더 느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리 크기에 따라서, 사이클로알켄의 고리 크기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고리 크기가 커지면 120도에 가까워지겠죠, 더. 고리 3원한 고리일 때는 60도, 4원한 고리일 때는 이론적으로 90도, 5원한 고리가 되면은 108도, 그쵸? 6원한 고리가 되면 120도. 그러니까 고리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각도에 더 가까워져요. 평면 삼각형 배양이.
자, 그래서 할로 사이클로 알케인의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 자, 유사 축 방향으로 존재하는 수소 원자와 친액체 사이의 입체적 부딪힘으로 인한 이제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둘째 문제라고 보시고, 일단 요거부터 보세요. 전이 상태에서 고리 크기에 따른 고리 스트레인. 요거는 증가되거든. 아니, 고리 스트레인이 감소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3원환, 4원환, 3원환, 4원환. 비교해보세요. 4원환, 6원환. 고리 크기가 어떻게 되지? 고리가 크기가 커지면서 증가되는 고리 스트레인의 감소폭이 커지겠죠. 다시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자, 고리 크기가 커지면서 전이 상태에서 그 고리 안쪽의 내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죠? 더 커지겠죠. 그쵸? 고리 크기가 커지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결합각도 120도에 좀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감소되는 고리의 크기가 적다고. 맞잖아요. 그 3원환 고리면 120도에서 60도로 감소가 돼야 되는 거고, 90도면은 120도에서 30도만 감소가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감소되는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이 상태 에너지가 낮아지죠. 고리 스트레인 값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고리 크기가 커질수록 감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 내용이죠. 고리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이 상태에서 내부 결합각이 120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고리 스트레인 에너지가 감소하고 전이 상태 에너지는 감소한다. 단 이 과정에서 고리 한쪽이 평면형이 되면서 고리 전체에 뒤틀림이 생겨서 추가적인 고리 스트레인이 생성될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 문제로 나올 때는 3원환, 4원환을 비교하는 거나 3원환, 6원환, 5원환 이렇게 비교하는 거. 기준이 되는 게 3원환은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사슬형과 이 3원환을 비교하는 거. 그거 문제 많이 나오고요. 3원환에 있는 4원환, 3원환과 5원환, 6원환 그렇게 각각 비교하는 거.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얘와 얘 비교해 볼까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얘는 120도, 얘는 108도. 맞잖아요? 그렇죠? 고리 내부의 크기가 120도, 108도가 되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론으로만 따지면 얘가 더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될 것 같지? 결합각 스트레인이 더 작다고 볼 수 있을 테니까. 그쵸? 그런데 얘가 더 빨라. 왜 그러지? 얘가 더 빨라. 자,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은, 자, 5원환, 6원환 고리 화물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에서 다소 벗어나죠. 이는 왜 그러냐면, 고리 크기로 인한 그 전이 상태 에너지, 그거보다 친액체가 접근을 할 때 에너지적인 부딪힘,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자, 친액체가 접근할 때 기질에 존재하는 축 방향의 수소 원자와의 상호작용이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반응 속도 뭐가 더 빨랐죠? 얘가 제일 빨랐어. 얘는 6원환이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이 조금 잘 표시가 안 되는, 아마 교재로 보시면 여기 부분에 이제 수소 원자가 가지게 되는 공간을 표현해 놨을 거예요. 그쵸? 여기도 5원환 쪽에서 표현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거의 반대쪽 로브를 공격하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그쵸? 얘는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 이해되시죠? 자, 이게 지금 이탈되는 할로젠이잖아. 그러면 이거의 반대쪽 로브를 친액체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백사이드 어택이니까 얘는 이렇게 공격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쪽에 존재하는 수소 쪽과 부딪힘이 더 심한 게 뭐예요? 얘야, 얘.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 수소 쪽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맞죠? 이쪽에 부딪힘이 더 커. 근데 얘는 그나마 조금 들려있으니까 이쪽과 물론 부딪히긴 하는데 6원환이 부딪히는 것보다는 덜 부딪히는 거죠. 공간상 부딪힘이. 그래서 얘가 더 빠른 거예요. 반응 속도가. 이거보다. 아시겠죠? 그 내용. 5원환과 6원환은 그걸로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고리 크기의 차이로 인한 것도 분명히 요인이 들어가겠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내용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탈기의 배양에 따라서 반응 속도를 비교해 볼 건데, 이탈기가 이렇게 축 방향으로 존재한다. 그럼 얘는 위쪽 편을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쪽 편을. 그러면 I-가 어디 쪽에서 들어와야 될까? 아래쪽으로 접근해야겠죠. 아래쪽에서. 그래서 요게 흡사 요렇게
적도 방향 쪽에서, 물론 이거에 이제 반대쪽 로브는 이렇게 존재하지만 약간 틀어져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반응 속도가 빨라. 왜? 이탈기가 축 방향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진액체가 적도 방향에 가까운 방향에서 곡격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이렇게 존재하는데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존재할 거예요. 틀어지면서 존재하는데 진액체가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지.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부딪힘이 좀 덜해요. 수소원자가 이렇게 주로 서 있잖아. 그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컸는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바깥쪽 편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부딪힘이 별로 없어요. 자, 이 경우는 수소원자와 진액체 사이 입체적인 부딪힘이 심하지 않아서 전이 상태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반면에 적도 방향으로 서 있네. 그러면 진액체가 어디서 들어와야 돼?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이렇게. 앞쪽에 저 13번 위치에 이제 축으로 서 있는 수소원자와 부딪힘이 생성됐잖아요. 그래서 이탈기가 적도 방향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진액체가 축 방향 쪽에서 이제 친전자성 탄소원자를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부딪힘이 생기죠. 수소원자들과. 그래서 전이 상태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기본적인 수준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조금 응용된 부분들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를 골라라 라고 하면은 3원한 고리 형태에서의 전이 상태 에너지와 사슬 형태 에너지 비교하는 거 있었죠? 그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 내용 꼭 알아두시고, 간혹 이제 5원한, 6원한 그걸 비교하는 거. 근데 수소원자와의 부딪힘, 그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해서 이제 SN2 반응은 좀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되게 중요한 반응이에요, SN2 반응.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또 세부적으로 파고들잖아요? 되게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좀 복습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